이틀 전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를 받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오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해외 순방에서 복귀한 서청원 의원은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홍준표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대표가 보수 진영의 기대에 역주행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뒤 대법원 판단만 남은 사람이라 일반 당원의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고 송환정 리스트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증인을 회유해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며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정부에 잘 보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나자 홍 대표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인 회유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서 의원 측이 끊임없이 자신을 협박한다며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 의원에게 노역의 노트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당을 떠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정치 현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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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유한국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친박계가 강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있었던 이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타당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이유로 수사 중에 사퇴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 송환정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보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 전 대표가 이제 굉장히 작심한 듯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얘기 중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이제 수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일단 좀 알려진 것은 뭐냐면 서청원 전 대표가 홍준표 현 대표의 약점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다. 예. 이런 어떤 예고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오전에. 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이죠. 2015년 5월에 경남지사 시절에 성완종 리스트라고 해서 성완종 리스트 6명의 성완종 씨가 당시에 그 뇌물을 주었다는 그 명단 중에 홍 지사 당시에 경남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5월 8일 날 아마 검찰 소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경선에 붙어서 근소한 차이로 김무성 대표가 이겨서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2위인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친박계로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최고위원을 2인자 자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이나 법조계의 어떤 선이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의 오늘 폭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내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이 홍준표 지사가 나한테 연락을 와서 검찰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달라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알아달라 하는 그런 청탁 전화를 했다.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그렇죠. 내용은 홍 대표가 알고 있을 테니까 홍 대표한테 물어봐라.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내가 그걸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선에서 일단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자, 김관욱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 입지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건가? 이게 비수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충격은 있죠. 이게 제일 약한 고리를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코미디다, 정치적 폐륜이다, 이 정도 선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홍 대표의 가장 약한 부분, 지금 이 대법원의 계류 중인 부분, 즉 다른 당원이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탈당을 해야 되고 대표란 건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 체제를, 즉 홍준표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본인이 앞장
앞장서겠다 그런 예. 거 보니까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진검승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형식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해달라 뭐 이걸로 좀 마무리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반격을 해 나가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붙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총에서 3분의 2를 예. 누가 차지하느냐, 자 70명을 누가 잡아가느냐의 게임으로 예. 거의 이제 진검승부 장면으로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되네요. 예, 홍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육성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SNS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박만 하지 말고 있으면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내가 무슨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저는 특히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자당의 어떤 대표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그 칼날을 높이는 것을 보고 예. 이게 참 보수의 통합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서청원 의원이 요청했는 게 뭐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의 붕괴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 대표 자체의 사퇴, 더불어서 홍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틀에서 비교적 그래도 순탄하게 해서 지금 11월까지는 가급적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인 서청원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제동을 걸고 예.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제동이 어떤 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놔라 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어떤 증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친박을 이렇기 때문에 친박이 청산돼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더 강하게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그렇죠. 있다.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예. 홍준표 대표에게 정말 어떤 강력한 어퍼컷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넘어서 네. 보수 대통합 자체가 파토가 날 그럴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쪽의 의견이 좀 상충이 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 오픈을 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 의총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107석 정당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친박이 몇 명이냐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분의 2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72석 정도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출당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박이 몇 명이냐와 관련해서 올 3월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지 마라, 불구속하라라고 했을 때 서명했는 의원이 한국당 내에 8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구속해라, 석방해라고 했는 분은 16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에 손을 들어줄 한마디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큰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이 서청원 의원도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저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오히려 말씀이신데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 이제 더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예. 굉장히 어떤 강한 드라이브인데 그와 같은 역학구도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당내 어떤 이번 주 중에 어떤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뭐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게 출당되면 사실 예, 정치적으로 그렇죠. 거의 이제 예. 재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걸고 여기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70명을 좀 상회하는 예. 인원을 누가 이제 확보를 하느냐의 게임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실질적으로 72명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뭐 친박계는 거의 좌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친박계 이제 이것이 좌초가 안 되고 70명을 못 모았다. 그렇게 되면 이 동력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체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붕괴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당권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럼 친박계가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것을 친박계가 다시 대표가 되는 장면을 보고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고민한다면 예. 친박계가 지금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최경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일촉즉발의 파워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네.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할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저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홍준표 지사가 내가 성완종 씨한테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으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뭐 서청원 최고위원을 고리로 해서 어떻게 검찰과의 어떤 연을 맺을 정도의 그 정도 선 이상의 결정적인 어떤 뭐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 식의 어떤 증거가 있는 말을 만약 서청원 최고위원한테 건넸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녹취가 있을까?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일단 그 정도 선이라면 사실 실제로 그 내용이 있어서 공개가 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충분히 방언을 할 겁니다. 아니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방언할 텐데 예. 문제는 서청원 의원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지금 공격을 하는 건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대법원 최종심이거든요. 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다 거의 다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전면에 부각시켜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상처가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선의 어떤 공방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누가 이기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둘 다 지는 게임이다. 둘 다 이거는 완전히 둘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친박들의 어떤 저항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더라도 바른정당과의 이 통합이라든지 이런 그 방향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왜? 한 번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대표로서의 지금 상처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 질문은 예. 당내에서 계속 그러니까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당신 최종심 언제 날 거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서청원 최고 역시 친박계 역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당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 전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9기 재개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신고리 569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이 국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좀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한다면 자, 이 서청원 의원 얘기를 좀 하자면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계는 종식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정말 한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 이 말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독선과 오만, 예. 후한무치 뭐 이런 실질적으로 당대표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당 위기의 핵심은 본질은 홍 대표에게 있다. 즉 홍 예. 대표가 사라지면 당도 사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등치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 타협의 선을 이제 완전히 제거시키고 전면전으로 들어가겠다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총에서 우리를 자르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나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킬 경우에는 홍 대표 자체 스스로가 물러나야 된다. 아마 그 예.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진흙탕의 싸움에서 한동안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소지권은 있어요. 의총권은. 그런데 이제 의총을 이제 열어야 되는 원내대표이기 예.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엔 안 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왔다 갔다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걸 할 텐데 아마 지금의 입장에 양쪽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타협점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한 일주일 뭐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뭐 이런 장면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서청원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최경원 의원, 친박계 핵심 최경원 의원과 또 홍준표 대표의 썰전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솔직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대선할 때 다 표 얻었고 또 얼마 전 전당대회 할 때는 이래가 또 친박 표 얻어서 당대표 되고 나자마자 저는 정치적인 패륜이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지?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친박자라 붙드는 것에 불과하죠. 예, 지금 뭐 홍준표 대표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경환은 진박 간별사 후한무치 뭐 정치 페르나 자, 이 독설과 뭐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오가고 나올 수 있는데 있는 표현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 당이란 것은 결속해서 야당으로서 어떤 여당의 견제를 하는 것조차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총구가 서로를 겨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다음 주 된다고 하면은 한국당의 이 10% 넘는 지지도도 두 자리 숫자가 아니고 오히려 한 자리로 줄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예.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예. 국민이자 그 당원일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패륜 행위다. 배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변했다. 자중하라 이렇게 지금 그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네. 결국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원이기 때문에 출당 권유를 하면은 사실상 10일이 지나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탈당이 되는 것이지만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사실상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이 강했는데 지금 결국 이와 같이 그 이른바 그 한국당 목장의 결투가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리더십을 그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홍 대표가 돌아오는 순간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전에 친박과 이 비박 사이에 있는 뒤에 예. 있는 막후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이런 혼란이 그러면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다시 반발해서 이런 거냐. 사실은 저는 홍준표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게 대선 전에 이분들을 이제 뭐 3년간 이제 당원권 정지를 해놓은 거를 복권을 시켜줍니다. 예. 이제 선거를 치른다고. 이런 혼란, 그때 아마 정리를 했으면 어차피 지는 게임이었는데 당은 한번 일신하고 지금 새롭게 좀 출발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때 모든 문제들을 그냥 놔두고 방치시켜두고 선거 치르고 이제 와서 또 해결하려고 하니 예. 다시 분란이 이루어지는 지지자들이라든가 당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홍준표 대표도 뭐 가만히 있을 홍준표 대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 돌아오고 나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또 이 선전포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결단, 이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홍준표 대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무감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무감사. 당무감사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11월 달 정도에 이제 그 당무감사 각 그 지구당별로 사실 그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감사를 해서 예. 당협위원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경고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공천권이 있다. 나한테 그 이 지역 선거, 지방 선거나 혹은 앞으로도 총선에 있어서 그 당협위원장들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경고로 계속 하거든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친박 내지는 중도 의원들이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이 또는 권력이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가 있는 동안 지금 서청원 의원이나 지금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맞춰서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로따로 했는데 예. 문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안위가 결정적으로 절박해지니까 이제는 예. 세력 규합할 겁니다. 각각 전화도 하고 뭐 하면서 세력 규합을 하는 과정.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잠시 자유를 비우지만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또 세력 규합을 할 겁니다. 양측 규합하는 게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홍 대표도 빼낸 칼을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세를 얼마나 규합해서 진짜 의총에서 부딪히느냐. 의총은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예. 의총은 열리는데 그 의총에서 그 기간 동안 얼만큼 세를 서로 형성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친박계에 이제 뭉치는 이제 결속력은 이제 더 심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보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친박계가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근데 어떻게 전체 이제 친박계가 지금 뭐 몇 명이 이제 아직도 내가 친박이다라고 이제 정체성을 그렇게 뚜렷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예. 점점점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타겟이 되거나 또는 그분들과 어떤 의견을 강하게 교류하는 몇 분 빼고는 사실상 홍준표 대표 체제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홍준표 대표도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내보낸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딱 상징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만 이제 출당을 시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어떤 기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갖고서 일종의 통합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바른정당 자체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흔들리면서 깨지는 예. 거죠. 깨지면서 통합의 속도가 이제 구심력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보수 정당의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왔던 것인데 예. 중요한 건 이 장면에서 이제 친박계가 어느 정도로 반발을 하고 어느 정도로 결속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친박계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이른바 뭐 친박이라는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말씀대로 또 새로운 이 세상에 조금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국 상당히 선택을 고심할 것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봤을 때 큰 흐름이란 것을 그 역사의 흐름이란 것을 거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으로 사망을 했다. 예. 그와 같은 치맛자락을 지금 잡고 있는다고 해서 보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지금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봤을 때는 친박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다음 번 선거 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선거에서 과연 내 그 같은 조직으로서에서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승부를 이길 수 있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그 보수 통합을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수준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라고 했을 때 같이 도장 찍었던 분이 80명인 반면에 최근에 지금 석방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힌 분이 16명인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완연하게 이 친박의 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보수 통합을 해서 내년 선거에 했을 때도 사실 이길지 말지 지금 불확실한데 여기에서 다시 그 보수가 또다시 나눠서 한국당과 한국당이 쪼개진 정당, 또 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세 당으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사실상 내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 그렇다는 것을 아마 이 현역 의원 특히 뭐 자칭 타칭 그 친박 의원이라는 분들도 아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오늘 서청원 의원이 녹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홍준표 대표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 그건 누구 예. 들으라고 한 말이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무슨 당무감사를 한다거나 권력을 갖고 있어서 공천권을 휘두를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겠지만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이건 한시적인 대표니까 그 한시적인 대표 말을 그 대표를 무서워할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사실 그 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현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오늘 표현이.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죠? 문무일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누구죠? 문무일 당시 검사장이에요. 자, 문무일 검사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물론 대법원 판결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굳이 서청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쓴 것 지금 대법원 판결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현 정부한테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 지금 홍 대표를 지금 계속 홍 대표 체제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느냐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이 메시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일부한테는 또 먹힐 수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실체가 있든 없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시고 계셨잖아요. 예. 맞아.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문무일 법무장관이네. 지금까지 예. 홍준표 대표가 그럼 앞으로 계속 당무감사든 뭐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쪼개지는 건가요? 쪼개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예. 이게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벌써 나갔을 거예요.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 간에. 근데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면면이 흐르는 일정의 보수 정당의 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누가 갖느냐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 비박계, 친박계 또 뭐 예컨대 지금 바른정당 탈당할 때도요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당을 고민했어요. 주저하고. 그러다 네. 겨우 이제 하고 지금 바른정당이 이제 모양을 갖추는데 어쨌든 네. 지금의 친박계 같은 경우는 나가면 더더욱 살 길이 없습니다. 완전 황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안에서 싸우고 또 전쟁이 이제 모멘텀이 두 군데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는 지방선거고 원래 지방선거에서 이제 진다. 그러면 네. 이제 책임을 물려서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가져갈 때 친박계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갈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 게임이 좀 당겨졌어요. 이번에는 의총 게임입니다. 예. 의총에서 누가 3분의 1을 차지하느냐의 게임. 이거를 누가 진다고 해서도 또 바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투구의 네.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문무일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검찰총장이죠. 그렇죠.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는 법무부 점을 장관은 저희들이 박상기 다뤄졌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뭐 육성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SNS에 이제 그 올린 글을 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박만 하지 말고 있으면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내가 무슨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저는 특히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자당의 어떤 대표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그 칼날을 높이는 것을 보고 예. 이게 참 보수의 통합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서청원 의원이 요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의 붕괴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 대표 자체의 사퇴, 더불어서 홍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틀에서 비교적 그래도 순탄하게 해서 지금 11월까지는 가급적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인 서청원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제동을 걸고 예.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제동이 어떤 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놔라 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어떤 증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친박을 이렇기 때문에 친박이 청산돼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더 강하게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그렇죠. 있다. 그럴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의 오늘
폭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내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네. 이 홍준표 지사가 나한테 연락을 와서 검찰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달라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알아달라 하는 그런 청탁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그렇죠. 내용은 홍 대표가 알고 있을 테니까 홍 대표한테 물어봐라.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내가 그걸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선에서 일단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자, 김관욱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 입지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건가? 이게 비수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충격은 있죠. 이게 제일 약한 고리를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코미디다, 뭐 정치적 폐륜이다, 뭐 이 정도 선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홍 대표의 가장 약한 부분, 지금 뭐 이 대법원의 계류 중인 부분, 즉 다른 당원이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탈당을 해야 되고 대표란 건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당 체제를, 즉 홍준표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본인이 앞장서겠다. 그런 예. 거 보니까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진검승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형식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해달라. 뭐 이걸로 좀 마무리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반격을 해 나가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붙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총에서 3분의 2를 예. 누가 차지하느냐, 자 70명을 누가 잡아가느냐의 게임으로 예. 거의 이제 진검승부 장면으로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되네요. 예, 홍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타당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에 사퇴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 성완종 전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뭐 기자회견 보니까 이제 뭐 서청원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뭐 굉장히 뭐 작심한 듯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얘기 중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이제 수사 협조를 네. 요청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일단 좀 알려진 것은 뭐냐면 서청원 전 대표가 예. 홍준표 현 대표의 약점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다. 예. 이런 어떤 예고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오전에. 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이죠. 2015년 5월에 경남지사 시절에 예. 성완종 리스트라고 해서 성완종 리스트 6명의 성완종 씨가 당시에 그 뇌물을 주었다는 그 명단 중에 홍 지사 당시에 경남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5월 8일 날 아마 검찰 소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경선에 붙어서 근소한 차이로 김무성 대표가 이겨서 당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2위인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친박계로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최고위원을 2인자 자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이나 법조계의 어떤 선이 이틀 전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를 받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오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해외 순방에서 복귀한 서청원 의원은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홍준표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대표가 보수진영의 기대에 역주행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뒤 대법원 판단만 남은 사람이라 일반 당원의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고 송환정 리스트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증인을 회유해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며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정부에 잘 보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나자 홍 대표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인 회유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서 의원 측이 끊임없이 자신을 협박한다며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 의원에게 노욕의 노트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당을 떠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정치 현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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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유한국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친박계가 강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있었던 이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고 정말 예. 홍준표 대표에게 정말 어떤 강력한 어퍼컷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넘어서 네. 보수 대통합 자체가 파토가 날 그럴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쪽의 의견이 좀 상충이 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 오픈을 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 그 의총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107석 정당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친박이 몇 명이냐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분의 2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72석 정도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출당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박이 몇 명이냐와 관련해서 올 3월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지 마라, 불구속하라라고 했을 때 서명했는 의원이 한국당 내에 8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구속해라, 석방해라고 했는 분은 16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에 손을 들어줄 한마디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큰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이 서청원 의원도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저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오히려 말씀이신데.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 이제 더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예. 굉장히 어떤 강한 드라이브인데 그와 같은 역학구도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당내 어떤 이번 주 중에 어떤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뭐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게 출당되면 사실 예, 정치적으로 그렇죠. 거의 예. 이제 재기